나는 발달 장애인입니다. 여름이 가을로 변해가는 어느 날, 우리는 미리 신청해둔 아프리카 댄스 수업을 듣기 위해 노들 장애인 야학으로 향했다. 첫날이기도 하고 많은 기대를 품어서 그런지 괜히 마음이 분주했다. 친구 정민, 인서, 수빈도 함께 가기로 했다. 수업을 진행하는 분들은 권금과 용일, 시디키라는 3명의 댄서들이다. 에스콜라 알레그리아라는 곳에 소속되어 브라질과 아프리카의 음악과 춤을 가르친다. 우리는 계단을 올라 수업 장소로 향했다. 혜정이가 긴장하는 모습은 의외였다. 교실에는 이미 수업을 듣는 다른 학생들이 10명 남짓 와 있었다. 사람들이 벗어놓은 신발들이 교실 뒤편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과연 아프리카 댄스 수업이라 맨발로 하는구나. 우리도 눈치껏 신발을 벗었다. 우리 일행이 너무 많아서 혹시나 수업 분위기를 흐리는 것은 아닐지 은근히 걱정되었다. 권금님은 미소 띤 얼굴로 모두 수업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된다며 안심시켜 주었다. 통통통 손때 묻은 젬베를 끌어안은 시디키가 흥겨운 리듬을 연주했다. 자, 우리는 이제부터 새가 될 거예요. 훨훨 나는 새도 있고 가만히 앉아서 조는 새도 있어요. 학생들은 쭈뼛거리면서 선생님들과 함께 조금씩 몸을 움직였다. 작은 동작들이 점점 커졌다. 몸을 이렇게 활짝 펴고 접으며 움직여 본 것이 참 오랜만이었다. 처음에 수업을 안 듣겠다고 울던 학생들도 어느새 한박 웃음을 지으며 춤을 추고 있었다. 정작 의외의 모습을 보인 것은 혜정이었다. 혜정이는 둥그렇게 둘러선 대형에 도무지 끼고 싶어 하지 않았다. 음악과 춤이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겉돌기는 처음이었다. 나나 다른 친구들이 참여를 독려하자 조금 따라하는 신용을 하는가 싶더니 이내 주저앉아 버렸고 틈만 나면 교실 뒤쪽으로 가서 자기 말을 들어줄 것 같은 사람을 붙들고 유튜브로 무슨 영상을 보여달라고 졸라댔다. 나는 곧장 다가가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일부러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욱 수업에 집중했다. 혜정이는 스스로 느끼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다. 인내를 가지고 혜정이를 지켜보기로 했다. 그러나 5분, 10분 계속 시간이 흘러도 혜정이는 도무지 참여할 마음이 없어 보였고 급기야는
춤을 추기 위해 한쪽에 밀어둔 책상 위에 꼼짝 않고 엎드려 버렸다. 속이 탄 나는 한 번만 해보자고 말을 걸었다. 한 번 해보겠다는 마음보다는 내 잔소리를 피하고자 혜정이는 춤추는 대형 안으로 휙 들어갔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용일님이 혜정이를 독려했다. 드디어 혜정이가 젬베 리듬에 맞추어 발을 구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채 몇 번을 가지 못했다. 혜정이는 다시 그대로 책상으로 돌아와 의자에 앉아버렸다. 이제는 젬베 소리와 웃고 떠드는 소리조차 견딜 수 없는지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화장실 가고 싶어요 라고 연발했다. 나도 한계에 다다랐다. 혜정이를 데리고 화장실로 빠져나왔다. 한참을 화장실에 있던 혜정이는 교실로 돌아오더니 곧바로 바닥에 앉은뱅이 자세로 엎드려 버렸다. 나는 혜정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무엇이 문제일까? 내 느낌에 혜정이는 상황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았다. 모두가 자기를 주목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무리에 들어가 다른 사람들과 보조를 맞추는 것은 별로 기분 좋은 일이 아닌 것이다. 혜정이는 젬베 리듬보다 자기가 평소 듣는 트로트에 맞춰 춤을 추고 싶어 했다. 선생님들이 그런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이내 짜증을 내고 흥미를 잃어버렸다. 혜정이는 평소에 처음 보는 낯선 사람들에게도 아주 가까이 다가가 거리낌 없이 말을 걸곤 했다. 그런데 이곳에서 만난 다른 장애인 학생들에게 혜정이는 조금의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다른 학생들이 말을 걸어도 못 들은 척하며 초지일관했다. 나는 미동도 없이 엎드려 있는 혜정이에게 애가 타서 물었다. 혜정아, 왜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거 안 하려고 해? 혜정이는 고개를 숙인 채 퉁명스러운 말투로 졸려서 그렇다고 답했다. 얼굴 보고 얘기하자고 하니 벌떡 일어나 고개를 들었지만 눈은 여전히 꽉 감은 채였다. 치밀어 오르는 화를 사귀며 왜 학교에 와서도 집에서 하는 것처럼 마음대로 행동하느냐고 물었다. 혜정이는 입으로는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몸은 요지부동이었다. 남아있는 수업 시간이 마냥 길게만 느껴졌다. 겨우 수업이 끝나고 우리는 마로니에 공원으로 도망치듯 빠져나왔다. 어디서 왔는지 교복을 입은 수많은 아이들이 우리가 지나는 좁은 길로 줄지어 지나갔기에 우리는 잠시 멈춰서야 했다. 그 많은 눈들이 우리 바로 옆에서 혜정이를 무수히 훑어보는 동안 동물원 우리에 갇힌 듯한 기분이 들었다.
공원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을 때 혜정이는 나와 가장 멀찍이 떨어진 자리로 향했다.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이 피곤했다. 그냥 이대로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혜정이도 미웠지만 무엇보다 이렇게 쉽게 힘들어하는 나 자신이 더 미웠다. 내가 이렇게 유약한 사람이었나. 첫 술에 배부를 거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째서 이렇게까지 힘이 드는 걸까?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혜정이가 잘 적응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스스로 다독였다. 그럼에도 혜정이가 막상 학생들과 잘 어울리지 않고 겉도는 모습을 보자 마음이 한없이 가라앉았다. 다음 시간은 과학 수업이었다. 로빈 윌리엄스가 나오는 플러버라는 영화를 볼 예정이라고 했다. 지금 도망칠 수는 없었다. 일단 오늘 하루는 꼭 참고 끝까지 남아있기로 했다. 수업 시작 전에 학생들이 서로 자기소개를 나누었는데 그중 몇몇은 아까 아프리카 댄스 수업을 같이 들었던 분들이었다. 혜정은 영화가 시작되기가 무섭게 다른 의자를 자기 앞으로 끌어다가 눕다시피 엎드려 버렸다. 과학 수업을 담당하는 진수님은 그런 혜정이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영화가 어느 정도 지나자 혜정이에게 이 영화도 재미있다며 넌지시 말을 걸었다. 수업 시작 전에 진수님은 혜정이가 영화를 좋아하는지 물었다. 나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좋아한다고 귀띔했다. 진수님은 시큰둥한 혜정이의 반응에도 포기하지 않고 이 영화도 디즈니에서 만든 거라며 대화를 이어가려 노력했다. 디즈니 얘기가 귀에 꽂혔는지 혜정이는 셋이서 디즈니랜드 가봤어요 라고 응수했다. 자기는 못 가봤다고 의기소침하게 말하는 진수님에게 혜정이는 왜 못 갔느냐고 다그치더니 다시 자리에 엎드렸다. 원래 주로 이렇게 엎드려 있는지 묻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내가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자 진수님도 고개를 끄덕였다. 혜정이는 영화를 보는 내내 엎드려 있었다. 어느덧 저녁 식사 시간이 왔다. 저녁 식사는 노들 야학의 중요한 일과 중 한 부분이다. 교육으로부터 소외된 대부분의 장애인들에게는 빈곤의 문제가 늘 겹쳐 있기에 급식은 위층 식당에서 매일 직접 조리되어 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되었다. 그 외에 교사나 다른 사람들은 3,000원짜리 식권을 구매하면 식당의 밥을 먹을 수 있었다. 우리는 식판과 수저를 챙겨 나란히 줄을 섰다. 9살, 10살 무렵 우리가 함께 초등학교에 다니던 시절이 생각났다.
그때의 혜정이는 식판을 계속 들고 있을 힘이 없어 내가 밥을 대신 받아다 주곤 했다. 그랬던 그때의 아이는 어느새 좋아하는 어묵 반찬 앞에서 접시를 들고 더 주세요, 더 많이요, 더 많이 라고 얘기하는 어른이 되어 있었다. 식욕이 없었지만 친구들이 괜한 신경을 쓸 것 같아 나도 그냥 밥을 받았다. 혜정이는 테이블에서 나와 가장 멀리 떨어진 자리에 앉아 받아온 밥을 싹싹 비웠다. 식사 후에는 면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담당 선생님은 바로 진수님이었다. 우리는 함께 교무실에 앉았다. 나는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혜정이 역시 집중력이 바닥난 상태였다. 어느 틈에 가방에서 예전에 선물 받은 털모자를 꺼내 귀까지 눌러 쓴 혜정이는 무엇을 물어봐도 도쿄 디즈니랜드 얘기만 했다. 나는 둘의 대화에 끼어들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혜정이가 급기야 벼랑 위의 포뇨 노래를 부르기 시작할 때 나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냈다. 나는 쭈뼛쭈뼛 진수님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혜정이가 어떻게 하면 집중할 수 있는지 안다고 말했고 진수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선생님 말씀에 집중하라고 다소 엄하게 말했다. 나의 개입이 영 탐탁지 않은 눈치였지만 혜정이는 그제야 진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신용을 했다. 입학 상담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진수님은 이름, 나이, 주소, 연락처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혜정이에게 직접 물었다. 혜정 씨는 어떤 장애를 갖고 있어요? 정신이 번쩍 드는 질문이었다. 누군가가 혜정이에게 이렇게 묻는 것을 직접 듣기는 처음이었다. 혜정이가 딴청을 부렸다. 진수님이 저는 비장애인인데 하고 덧붙였다. 그러자 혜정이가 또박또박 말했다. 나는 정상인이에요. 잠시 정적이 일었다. 그 짧은 순간이 내게는 굉장히 길게 느껴졌다. 혜정이는 뭔가 더 말해야 할 것 같은지 정신 하며 말을 더듬었다. 진수님이 그 말을 받아 정신장애를 갖고 있느냐고 묻자 혜정이는 사회인이라며 말을 고쳤다. 진수님은 계속 장애 유형에 관한 대답을 이끌어내고자 애썼지만 혜정이는 음악학과라느니 패션이라느니 상관없는 말만 되풀이했다. 결국 진수님도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며 질문을 넘겼다. 우리는 이후 언제 어떤 수업을 더 들어볼지 의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에서 조금 전의 질문이 계속 맴돌았다.
혜정이 스스로 장애를 인식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혜정이가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정상인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는 것일까? 비장애인이 다수인 우리 사회는 혜정이 같은 사람들을 발달장애인이라고 부른다. 혜정이는 그냥 혜정인데 사회는 혜정이에게 너는 우리가 정한 장애인이야 라고 말한다. 대체 장애인이란 무엇일까? 왜 어떤 사람들에게 굳이 꼬리표를 붙여 분류해야 할까? 장애인이라는 말이 없으면 안 될까? 많은 사람들은 질병과 장애를 혼동한다. 질병이 낫는 것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라면 장애는 가지고 사는 것이다. 질병은 치료의 대상이지만 장애는 적응의 대상이다. 장애는 손상 그 자체로 완결된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를 가진 개인의 삶과 그 삶이 놓인 사회적인 맥락 안에서 구체적인 의미가 있다. 장애가 혜정이의 삶 전체를 규정할 수는 없지만 장애는 분명히 혜정이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이 사회가 혜정이의 장애를 바라보는 시각은 혜정이의 삶의 치명적인 요소다. 사람은 독립된 존재지만 자기가 속한 사회의 영향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기에 혜정이는 사회 속에서 자기의 존재를 알아야 하고 자기 자신으로서 이 사회를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해야 한다. 인간 장애정으로 잘 살아가기 위해 혜정이는 스스로 장애를 자각하고 인정해야 한다. 적절한 도움을 받기 위해 자신의 장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혜정이에게 너는 장애인이야 라고 명확히 말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낀 것은 아마도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비하적인 의미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역사와 무관하지 않다. 사람들은 장애인이라는 말과 세부적인 장애의 명칭들, 장애인을 일컫는 다양한 속칭들에 비하적인 의도를 담아 사용한다. 심지어 장애인을 차별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조차 장애인을 차별하는 사람들이 진짜 장애인이라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운율을 맞추고 싶은지는 모르겠으나 여전히 장애라는 단어를 비하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잘못된 것은 장애가 아니라 누군가의 바꿀 수 없는 존재나 정체성 자체를 멸칭으로 사용하는 행동이다. 부끄러워해야 하는 사람들은 장애를 비하의 의미로 사용하는 바로 그들이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자폐성 장애와 지적 장애를 묶어서 이르는 발달 장애라는 단어는 이미 장애의 특성 자체를 긍정적으로 호명하려는 노력을 담고 있다. 정신지체라는 단어와 견주어 보면
그 의미가 명확해진다. 정신이 지체되었다고 하는 말에는 이미 지체되지 않은 정신과의 비교가 담겨 있기에 아무리 적응의 노력을 거듭한다 해도 그것은 미성숙함과 불완전함의 낙인을 벗어날 길이 없다. 반면 발달장애라는 말은 인간 뇌의 발달이 복잡하고 섬세하며 끊임없는 과정임을 상기시킨다.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장애의 양상은 천차만별이다. 발달장애는 지체라는 말이 부여하는 영원한 미성숙의 저주를 벗어나 그 자체로 열심히 발달해온 하나의 정신을 부르는 이름이다. 인간의 발달 과정은 끊임없이 계속되므로 발달 장애인은 멈춰선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혜정이에게 너는 발달 장애인이라고 가르쳐 주었다. 혜정이가 발달 장애? 하고 되물었다. 발달 장애 하고 대답해 주었다. 이어서 오늘 노들야학에서 재미있었느냐고 물으니 그렇다고 한다. 그렇게 온몸으로 싫어해놓고 막상 물어보면 좋다고 하는 마음은 도대체 뭘까? 혜정이는 노들대학교에 계속 다니고 싶다고 했다. 우리는 다음 수업에 꼭 가기로 약속했다.